저는 아시오 페이퍼의 김성진이라고 하고요. 먼저 이름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해리포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아시오라는 것은 마법 주문이고요. 이 마법 주문은 이제 물건을 이제 제 손 안에 가져오게 하는 마법 주문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아시오 핸드폰 하면은 이제 핸드폰이 제 손 안에 이제 오는 그런 마법 주문이 되겠고요. 그래서 아시오 페이퍼 하면 논문이 제 손 안에 들어온다. 그 뜻으로 네, 프로젝트 이름을 정했습니다. 그래서 논문 수집하는 요약기 모델이고요. 네, 발표는 프로젝트 배경부터 네, 수행 절차 및 방법, 그리고 결과, 그리고 느낀 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프로젝트 배경에는 일단 선정 배경과 목적, 개요를 말씀드릴 텐데요. 선정 배경은 네, 이것입니다. 이길까 말까, 그것이 문제로다. 네. 정말 재미난 읽을거리가 되게 넘쳐나는 이 시대인데, 이 읽을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읽을 것인가, 말 것인가,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. 논문만 하더라도, 어, 이 아카이브라는 사전 심사 논문이 게재되는 사이트에 가보면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이 컴퓨터 사이언스 아래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, 여기서 또 AI 관련된 카테고리만 하더라도 또 여러 개입니다. 예를 들면 CV라던가 아니면 머신러닝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같은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는데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카테고리만 하더라도 하루에 550개 정도의 논문이 등록이 됩니다. 이 수많은 논문 중에서 제게 영감을 줄 논문들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. 그래서 이 논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들도 있고, 또 읽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. 각각으로서는 참 멋진데, 이게 각 사이트마다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, 여기에서 프로젝트의 목적이 나옵니다. 한 자리에서 원하는 논문을 수집하고 요약된 내용을 얻는다. 이것입니다.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기간에는, 컨셉으로서 키워드로 논문을 자동으로 수집하고, 내용을 요약해서 그 결과를 메일로 받는다가 되겠습니다. 네,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로는 일단 저는 1인 팀으로서 계획 및 프로토타입, 파인 튜닝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. 수행 절차 및 방법으로는 일단 타임라인과 그리고 프로젝트에 쓰인 프레임워크나 모듈 소개를 드릴 텐데요. 타임라인은 사전 기획 이후에 프로토타입을 한 4일 정도 만에 이제 빠르게 만들어 봤고, 그걸 토대로 그 이후에 파인 튜닝을 진행하고, 그 파인 튜닝에 이제 여러 벽에 이제 부딪혀서 그게 좀 길었는데, 그 사이사이에 이제 UI라던가, 모듈들을 좀 개발하는데 시간을 쓰게 됐습니다. 자, 이제 모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, 어, 일단 궁극적으로는 저의 목표는 로컬에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. 이 모든 것을 이 오픈 AI 같은 거대 모델에만 의지하는 게 싫다라는 생각을 가졌고, 또 나중에 이제 일기 같은 것도 되게 요약해서 관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델 경량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큐오라 모델 경량화 기법을 사용했고 그래서 실제 파인 튜닝 중에 이 메모리 리소스가 줄어드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을 했고요. 다만 제가 이제 맥북을 쓰는데 이 큐로라 이제 비트 바이트 모듈이 쿠다를 사용합니다. 근데 이 쿠다를 이제 제가 손수 이 MPS라고 이 맥에서 쓰는 그 GPU 사용하는 그거를 일일이 수정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CUDA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데 부딪혀서 아 이것까지는 수정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이게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,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되었고 지금 논문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뒤늦게서야 요거를 기억이 나서 아, 네, 확인했습니다. 파인 튜닝 할 때는 이제 모델을 선정해야 되는데, 어, 일단 기본적으로는
요약을 할 때는 T5나 바트 모델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 모델을 이제 다 큐로라를 적용을 해봤는데, 실제로 큐로라가 적용되는 거는 T5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해결하지 못했고,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T5 계열의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고,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T5랑 플랜티5 이 요약 기능을 좀, 비교를 해봤는데, T5보다는 플랜티5가 abstractive 요약에 좀 가까웠습니다. 그래서, 그냥 단순하게 이 문장을 추출하는 게 아닌, 정말로 요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결과가 플랜티5가 더 우수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쓰게 되었고요. 학습 데이터셋은 20만 개 정도 되는 데이터셋인데, 네, 논문이 한 20만 개 되는 큰 데이터셋입니다. 이것을 사용해서 학습을 파인튜닝 시켰고요. 네, 그리고 랭체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,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모듈을 이제 서로 엮어가지고 서비스화를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. 그래서 뭐 에이전트 같은 기능도 이것으로 좀 사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. 저는 이 중에서도 웹 리듀스라는 요약하는 그 기능을 좀 써보고 싶어서 랭체인 그 모듈을 쓰게 되었고요. 그리고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네, 스팀릿이라는 네,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고요. 그래서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수집하는 모듈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약하는 모듈. 그래서 이 요약하는 모듈 아래에는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스나 그리고 큐로라인, 비트 앤 바이트 모듈, 그리고 랭체인 이곳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파이썬의 SMTP LIB를 이용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모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파인튜닝 결과는 어, 루지 수치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제 이 파인튜닝 전에는 루지 1 같은 경우에서는 6에서 시작을 했는데 빠르게 이 12라는 숫자에 도달했습니다. 다만 어, 밸리데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고 또 이 루지 수치도 살짝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 아쉬운 결과에 도달했습니다. 이거는 떻게 해도 좀 나아지지 않았고요. 어, 추가적으로 한 4회폭 정도로 더 돌려봤는데 그래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다른 모델들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좀 큰 구글의 빅버드 페가수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 조금 비슷한 모델인 뭐 T5 스몰이라던가 바트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수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작은 모델로서는 좀 이게 한계인가라는 생각이 가졌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파인튜닝된 모델은 허깅 페이스의 모델에 등록을 했고요. 네, 요 예상 결과는 좀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시연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고요.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느낀 점으로서는 일단 아쉬운 점으로서 혼자 진행을 해서 되게 역량이 부족하다. 이게 각 부분마다 이제 약 거의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다 보니까 되게 수박 겉핥기식 작업처럼 좀 진행이 되는 수밖에 없었고, 그래서 처음 계획한 만큼 또 진행하지도 못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롤아웃 앱을 이용해서 한영 번역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, 그 시간까지는 좀 허락되지 않았고,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, 그래서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, 이 아이패드 클라우드인 LMS 환경에서 이제 이걸 수행했는데, 이게 큐로라가 이제 6월 달에 논문이 나오고, 통계적으로 좀 최근 모듈입니다. 그래서 큐다 버전이라든지,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모듈도 다 최신 버전을 이용하는데, 이게 그 LMS 환경에서 이제 그 큐다 버전하고 맞지 않아서 되게 에러가 많이 났습니다. 그래서 패키지별로 버전을 좀 이렇게 하나씩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더욱, 되긴 돌아가긴 했고요. 그래서 요거의 어려움이 있고, 두 번째로는 플랜티5 같은 경우에 파인튜닝이 되지 않았어요. 거의 파인튜닝을 해도 이제 유지 수치가 이제 변화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T5 스몰 모델로 이제 계속 작업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 얘를 이게 이유가
T5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이제 그 BF16이라는 환경에서 이제 요 모델을 학습을 시켰는데, 그게 하프트 시전을 쓰게 되면은 이 모델이 좀 무너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이 FP16을 쓰지 않고 이제 그 32비트로 했더니 파인튜닝이 되더라고요. 그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에는 25 모델을 썼습니다. 잘한 점으로서는 일단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자신감 있게 진행해서 그런 게 좀 잘한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유연하게 스케줄 관리를 해서 마무리를 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끝으로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요. 이게 어, 꽤 이게 지금 로컬에서 돌아가는 것이라 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하고요. 이미 돌린 것 그리고 되게 데모용으로 그냥 임시로 해놓은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탭에서 수집하는 그 쿼리를 생성하게 되고요.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 키워드 같은 것들을 이제 써서 쿼리를 이제 만들면 그 쿼리로 이 논문들을 수집하게 되고요. 네, 보시다시피 조금 느립니다. 이게 좀 최적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좀 느린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고장된 것들을 다시 불러오고 원래는 요 콜렉트 버튼을 눌러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오래 걸려서 일단 임시로 요거를 불러오겠고요. 네, 그래서 일단 천여 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. 천여 개를 가져오고 나면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뭐 로라를 필터링 하게 되면 네, 버튼 누를 때마다 좀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이 로라로 필터링된 눈물이 쭉 나오게 되고 거기서 선택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선택한 논문을 요약하게 됩니다. 그래서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이 요약 버튼을 누르면 요약하게 되고요. 지금은 누르지 않겠습니다. 내가 이걸 하게 되면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. 네, 그래서 이걸 짧게 지금 요 요약 결과는 정식 요약이 아닙니다. 그냥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, 만든 것이고요. 마지막에는 이 요약된 논문의 정보와 그다음에 앱스트랙티브와 요약된 결과를 두 개의 논문을 합쳐서 보내게 됩니다. 보내면 네, 그렇게 도착하게 됩니다. 네, 여기 발표는 여기까지고요. 네, 감사합니다.